결론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곤란한 일을 겪지 않는다. 몰랐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수용되지 않는다. 네. 결론이야. 네. 아셨어야죠 라고 사람들은 반응해. 관공서에서는 우리 입장은 중요치 않고 오로지 서류하고 절차만. 그렇지.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어떤 정해진 절차를 자기들은 그냥 수행해 줄 뿐이야. 네. 몰랐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아. 네.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몰랐으면 자기가 안 들 돈이 들고, 네. 그럼 속이 쓰리고, 네. 아이씨. 근데 X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지. 근데 이런 내용 전에 잠깐 한번 하지 않았었어요? 했는데 이제 오늘 아주 상세하게 좀 풀어서. 상세히. 네. 일단 이제 나는 이제 학사 농업인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들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지원해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냐면은 주체가 어디예요? 그 지원은? 그 주체는 도에서. 네. 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야. 나는 전남이니까 전라남도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야. 네. 오케이?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각 군의 기술센터지. 네. 알지? 네. 기술센터에서 공지가 나왔길래 공지를 보고 지원을 했어.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돈을 얼마 신청하는 게, 그러니까 지원이 특히 핵심은 보조가 아니고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네. 대출이야. 네. 근데 1%라는 게 지원의 핵심이지. 네. 그 대출인데 대출 이자가 1%다. 그렇지. 네. 보통 일반 대출이 뭐 5%다 치면은 네. 4%만큼을 나에게 혜택을 준다 이거야. 네. 근데 그 4%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해. 네. 그러니까 1억으로 따지면은 1%가 1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네. 연 400만 원의 지원을 내가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지. 2억이면은 연 800만 원이고. 그렇게 보자면 꽤 괜찮은 지원이네요. 그렇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 몰라, 어쨌든, 아이씨. 근데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 근데 이것을 이제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자를 줄여주는 지원책인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형님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나는 이제 군뱅이 농사 지으려고 전에 방송했다시 군뱅이 농사를 지으려고. 예, 군뱅이 농사를 짓는데 군뱅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그 땅 위에다가 하우스는 아니지만 그냥 발음하기 쉽게 시설을 짓기 위한 땅값과 그 시설 비용 이거를 대출받기 위함이었죠. 네. 그래서 일단 빚이니까 네. 빚은 적응이 좋잖아. 그러죠. 근데 난 자기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네. 무일푼 알거지기 때문에 네. 그 지원을 전액 100% 받아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2억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2억을 신청할까 하다가 그건 빚이니까 최대한 내 사업비만큼만 대출을 하자. 네. 그러면 사업비만큼만 대출을 하려면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딱 이제 10월 달에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다음 달까지 네. 그 신청하라고 하더라고. 형님이 딱 신청하려고 했던 기한이 좀 촉박했네. 그렇지. 네. 근데 보통 다 그래. 그러죠. 지원을 받으려고 어디 찾다 보면은 뭐 한두 달 안에 뭐 이렇게 있지. 그러면 원래는 그 기한이 원래는 어느 정도를 주는 거예요? 원래가 뭐 사업별로 다 다를 텐데 보통 공지가 뜨면 뭐 한두 달 안에 신청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연초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요. 내가 사업하고 싶어서 그냥 기술센터를 찾아가면은 그땐 그 사업 내용이었으면은 지원 못하는 거고 이제 그 도든 기술센터든 이쪽에서 이 사업할 사람 있으면은 지원하세요라는 그 기한 내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네. 보통은 지원이 연말에 신청을 해서 연말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형식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 난 연초 올해 초인데 내년 초에 지원을 받겠다고 계획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고 치면 네. 그렇지 않을 텐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달 안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한 달 안에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기가 어렵잖아. 네.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세워서, 네. 대략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네. 엄청난 곤란이 생겨. 자, 여기서 질문 또. 사업 계획서를 한 달 안에 쓰지 못했던 이유. 당연하지. 왜냐면, 어디에 얼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야. 땅값이 얼마인지도 몰라. 어.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인지도 몰라. 어. 알고 봤더니만은 시설 비용뿐만 아니라 기초 토공사는 또 별도야. 어. 이런 내용들인 거죠. 어. 네. 또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여러 가지 기자재들 있잖아. 네. 그런 기자재들은 얼마가 들어가고 또 군뱅이를 키우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또 군뱅이를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군뱅이 키우려면은 시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습도 유지해줘야 될 가습기, 그 다음에 온도 유지해줘야 될 그 온풍기,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포함해서, 그리고 군뱅이를 담아서 키울 그 박스 상자라든가, 이런 거 다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굉장히 복잡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이제 대략 쓰면 내가 처음에 생각하는 총액을 대략 정해가지고 대충 조사해서 네. 쓰면은 그 총액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처음에는. 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네. 처음에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써야 돼. 왜냐면 대출을 받을 때 그 항목에 대해서 다 실제로 애초에 계획된 금액만큼 네. 집행해야지 자기 멋대로 예를 들면은 새 거를 사려고 300만 원에 책정해 놨는데 네. 중고로 150만 원에 살 수 있게 되었다. 네. 근데 중고는 보통 개인 간 거래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 네. 그런 거는 그럼 이거는 애초 계획과 다르고 네. 중고랑 같은 개인 간 거래는 네. 이게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자기 돈으로 써야 되잖아? 네. 그럼 나는 돈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돈이 여유가 있고 네. 이러면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나처럼 여유가 없고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최초 사업비를 대략 100만 원이라고 치고 나는 100만 원 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살래요라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조회하다 보니까 이거 10만 원으로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5만 원에 구입이 가능했어. 그래서 난 그쪽으로 구입하려고 했더니만은 내가 최초에 사업 계획 쓴 게 10만 원짜리고 그리고 증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이 어려우니까 더 저렴하지만 그걸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 이런 게 있었네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예를 들면 봐봐 또,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쓰려면은 그 대출을 신청하려면 견적서가 있어야 돼. 근거 자료로. 네. 그러면 이제 건축 견적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건축 견적이 있으려면은 설계가 있어야 돼. 네. 설계가 나와야 견적이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은 설계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네. 땅이 정해져야 돼. 네. 근데 그 땅을 나는 사실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그 논에서 네. 원래 논농사, 벼농사 짓던 논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네. 이 논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땅에서 할 수가 없게 되었어. 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땅을 또 구입해야 돼. 임대를 하든지. 임대도 그렇지. 가능해요, 사업 계획서에. 임대는 뭐 문제가 될 거 없고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처음에 땅을 그 농사를 들려는 사람이 농업진흥구역 보존관리지역 뭐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땅의 어떤 행정적인 그 규정들 있잖아. 네. 규정들을 세세하게 잘 모르잖아. 그치? 그러죠. 잘 모르고 그 규정별로 뭐 건축을 했다든지 뭐 여러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따르는 행정 절차도 모르잖아. 네.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됐던 거지. 네,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아예 계획이 변경이 되잖아. 네. 계획이 변경이 되면 당연히 자금 사용 이 용도들도 그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네. 그런 변동들은 애초에 냈던 계획서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내 돈이고 그냥 빚이지 빚, 내 네. 돈. 그냥 만약에 아. 사업하려는 게 내 돈이고 그렇지. 내 돈이고 혹은 그냥 이런 그 도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에 의해서 대출이 아닌 그냥 오로지 내가 그냥 은행권에서 그냥 대출받은 돈이면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이리 썼다 저리 썼다 변동이 가능하겠지만 얘는 이미 내가 이렇게 할라요라고 사업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나는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웠는데 주변 환경이 또는 이런 것들이 행정 절차가. 이것이 또 내가 이게 아니네라고 또 이제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데 정리가 안 돼 버리네요. 결론적으로 또 발목이 잡히니까는 또 틀어졌다. 변경이 돼야 돼. 변경이 돼야 되는데 또 그 변경도 애초의 계획과는 달라지면은 자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학산홍 지원 자금을 처음에 1억 3천을 신청했고 내가 처음에 세운 계획은 사실은 네. 처음에 세운 계획은 거의 1억 미만이었어. 네. 땅값 빼고 땅값이 안 들었기 때문에 내 땅에서 하는 거. 네. 근데 나는 여유 있게 신청했지. 네. 1억 3천으로. 이 정도면 여유 있다. 그렇지. 그리고 아저씨 뭐 필요 없으면 신청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그치. 명목상으로는 계획서상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안 써도 되니까. 네. 그치. 그러니까 돈이 나와 있는데 안 쓰는 거랑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거랑 네. 나와는 있고 필요는 한데 애초 계획과 달라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 깝깝한 게 되는 거지.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재밌어? 그냥 뭐 대화하는 건데 뭐 재미있고 뭐 무슨 재미는 없다는 얘기가. 그 뭐지?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 들은다면은 굉장히 도움 될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그냥 산에서 이것저것 작물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국가 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이런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거예요. 헌데 이 형님하고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지원, 단순한 그게 아니구나. 참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참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겠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미 한번 들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뭐 신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이미 예전에 들었던 내용이라서 네. 내가 말하는 사람과 실제로 듣는 사람이 다르니까 애매하고만 말하기가. 근데 나는 내가 솔직히 제가 좀 말주변이 약한 편이라서 졸라 약해. 이해 이런 것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이해했다는 것은 아마 듣는 사람 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이건 어때 저건 어때라고 생각하실까 봐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이 형님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건축 견적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큰 파일을 차지하는 네. 건축 견적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처음에 100평에 4,500 정도를 받았다고. 네. 근데 이게 그 견적의 배경이 되는 네. 설계도가 네. 농진청에서 나온 그 곤충 사육 표준 곤충 사육사 뭐 이런 걸로 해서 받은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그냥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판넬 건물, 샌드위치 판넬 건물로 해가지고 농촌에서 쓰는 샌드위치 판넬 건물로 해가지고 100평 정도를 해가지고 한 4,500인가 나왔어. 네. 100평이 네. 견적이. 네. 사실 나는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1억 3천이면 떡을 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네. 근데
나중에 견적을 다시 받아보니까 설계를 뽑아가지고 네. 1억 2천이 나온 거야. 왜 이렇게 지난 거죠? 아니 보통의 일반적인 판넬 시설이 아니었어. 그 곤충 사육사는. 예, 형님은 그냥 판넬로 그냥 지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기본 그 가정집 수준의 예, 이게 단열 그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서 그 기준을 정하죠? 형님이 알아봐.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정적인 용어가 있고 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 그 어떤 요건들이 있는 거야. 네, 이게 그거를 제시한 데가 어디죠? 그걸 제시한데? 예, 이렇게 지어라. 그거는 이제 그 군청 건축까지. 군청 건축가에서 형님이 들고 간 걸로 같으면 형님이 생각했던 걸 들고 갔더니만 군청 건축가에서는 이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 거죠, 지금. 그걸로 다시 한번 설계를 뺐더니만 이제 뻥튀기가 된 거죠, 이제. 1억 예. 2천. 1억 2천. 뻥튀기도 완전히 그냥 거의 몇 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1억 3천에서 1억 2천 빼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예. 그러게 지어야지만 허가를 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면적이 50평으로 줄었어. 반으로 줄었어. 처음에 100평을 예상했지만 어. 자금적인 것 때문에 반으로 줄어버렸네요. 반으로 줄인 게 8천만 원이야. 그것도 줄인 견적은 이제 당연히 무슨 모든 견적은 부가세 포함인데 네. 부가세를 포함한 게 8천인데 이것도 진짜 말하려면 뭐 아까도 말했듯이 뭐 토목 견적 네. 이게 처음에 설계사에서 받은 설계도 가지고 건축업체에서 받은 견적은 7천 미치였어. 네. 7천 미치였는데 이 토목 설계는 비용 거기에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또 플러스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100평에서 80평으로 줄였다가 80평에서 다시 50평으로 줄인 거야. 자, 그래서 토목 설계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 설계라는 것은 나도 잘 모르고 그 해당 농지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은 네. 무조건 개발행위가 된다. 개발행위. 네. 그 개발행위라는 것은 그 토목 설계가 들어간대 무조건. 그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집을 짓는데 우리가 자, 집 한 채 짓는데 견적이 8천만 원입니다 라고 했으면은 이건 오로지 집 짓는 값인 거고요. 이제 토목 설계라고 해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 땅을 한번 골라줘야 돼요. 평평하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골라주고 그 위에 시멘트를 깔아가지고 단단한 땅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토목 설계예요. 우리가 흔히 그래? 알고 아니야. 이게 맞아요. 제가 알아요. 아니야. 내가 우리 집을 지어봤잖아. 예. 우리 집은 대지에다가 지었거든. 대지. 네. 지목이 대지야. 예. 근데 거기다가도 당연히 포크레인으로 하고 기초 하잖아. 콘크리트 기초. 네. 그건 토목 설계 없었어. 대지에서 하는 거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시설을 막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막 조회해 봤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건축 견적이라면은 오로지 집 짓는 거고 시설 짓는 거고 여기에 그 땅을 고른다든가 그 땅 위에다가 시멘트 같은 걸 그거 해서 이제 단단한 구조를 만든다든가 이게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야, 나는 왜 정확하게 알려주면 내가 설계사랑 집 지을 때 대지에다가 네. 집 지을 때 설계할 때는 그 건축사랑 설계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건축사랑 계약을 맺은 거 동시에 토목 설계사랑 또 계약을 맺었어. 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토목 설계사랑은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그 건축사에서 알아서 다 했겠지, 그거는. 근데 어쨌든 기본 기초를 하는 것은 건축 영역 안에 포함이 되나 봐. 대지에 하는 거는. 그런가? 근데 이 답이랑 전 네. 이런 농지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토목 설계가 들어가야 된대. 그니까.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예. 그러니까 기초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농지에다가 건축을 할 때는 토목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토목이란 자체가 그거잖아요. 실제 이 땅에 실제 그냥 땅이 있으면은 이 땅에 그 지적도상으로 실제 지적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겠다. 여기까지가 토목 설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요? 일반적인 토목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이 행정적인 토목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 예, 그러면은 그냥 제가 헛소리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농지에서는 뭐 토목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용이 나중에 또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100평에서 80평, 80평에서 50평까지 내려온 거야. 그 형님이 구입하게 된 어, 그 땅이 어. 농지였어요? 지목상? 농지 중에서 지목전. 지목상 전이었고, 밭. 그러면 지목 변경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지목 변경은 필요 없고, 지목 변경은 필요 없고, 어쨌든 개발행위라는 게 들어가야 돼서, 또 이제 개발행위 들어가다, 근데 개발행위 더 하면은 2달 넘게, 최소 2달. 예. 아무튼 개발 행위라는 것 자체 그걸 몰라서 계획에서 또 그렇지. 어긋나게 된 거죠, 지금. 근데 최소 2달인데 이제 건축사가 아이디어를 줬지. 네. 그 땅을 잘라가지고 네. 2개로 나누어서 200평 이하 쪽에다가 하면은 네. 개발행위 하는데 예외가 돼. 예외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받는 거는 통과됐어. 통과.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땅 크기에 따라서 여기다가 뭐 시설을 지을 때, 땅 크기에 따라서 개발 행위냐 아니냐, 이게 또 달라지나 보네요. 예외로 적용을 받는 거지. 아마도 개발행위인데 예외로 적용받는 거야. 땅이 어느 일정 땅에 이하면은 개발 행위지만 그냥 예외로 그냥 그치, 넘겨주겠어. 그 허가 절차에 예외로 적용돼서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지.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그게 200평 이하예요? 200평 이하. 그러니까 그 제곱미터로 따지면 뭐 한 2000제곱미터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질문. 그 땅을 절반으로 자른다고 했잖아요. 자른다는 의미가 분할. 그러면- 집원 분할이야. 번지수가 달라지는 거야. 하나의 집원이었지만 집원을 2개로 나눠버리는 그렇지. 그러려면 이제 측량도 들어가야 되고, 네. 측량이라고 이제 그 땅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과정들 있잖아. 네. 그게 이제 무슨 이상한 기계 가지고 네네. 하는 거. 네. 그거를 분할 측량을 보통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인 측량은 경계 측량이라고 해서 네. 땅의 경계점에다가 뭐 이렇게 말뚝 박는 건데 네. 분할 측량은 그 분할하는 선을 또 말뚝을 박는 게 분할 측량이야. 그러면 그 경계 측량 따로, 분할 측량 따로인 거예요? 아니면 경계 측량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 어, 그럼 형님은 경계 측량도 하고 분할 측량도 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 측량비가 2배로 들었지. 아, 측량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측량비가 기본 한 50만 원 하는 것 같아. 근데 난 100만 원 정도 들었어. 측량비. 그것도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지, 그렇지. 네. 그리고 뭐 또 비용이 있어. 뭐 생각하지 못한 상하수도 공사를 해야 돼. 그 마을을 지나가는 상수도관이랑 내가 이제 그 상수도를 써야 되니까 네. 관을 연결하려면 또 군청에 가서 돈 내고 상수도 공사 연결 공사 좀 해주세요. 해야 돼. 네. 그것도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것도 100만 원이야. 하수도 공사는? 근데 하수도는 또 아니었어. 하수도는 내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있으니까 오수가 있잖아. 오폐수가. 네. 그 오폐수를 정화조. 정화조로 대체를 한 거예요. 정화조 쪽에다가 넣는 걸로. 오폐수관이 지나가면은 자기가 지으려는 건물 그 길에 네. 오폐수관이 지나가면 그 오폐수관이랑 연결을 하면 돼. 자, 그러면서 그 상수도 시설은 이제 관할청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 이제 그것도 한 2주 걸려. 공사하는데. 신청해서. 그럼 측량도 2주 이상 걸려. 20일 정도 봐야 돼. 와. 신청해야서 측량 실제 이루어지는 때까지 20일. 오래 걸리구나. 그러면 아까 오폐수로 정화조를 묻었잖아요. 그러면 정화조는 별도인 거예요? 아니면 건축 비용에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지. 그럼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포함해서 견적을 해줬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러면 그 시설 내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는 다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게끔. 그렇지. 그렇게 하고 또 뭐, 그다음에 또 전기도
그 바로 인접해 있으면 상관없는데 예. 전기도 써야 되면은 그 전신줄을 묻어야 돼. 예. 그 전신줄을 묻는 공사에 한 120 들었어. 전신줄 묻는 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 느낌상. 그래? 예. 돈 많구만 120이. 저는 그보다 많이 들어갈 줄 알았다는 거죠. 약간 시멘트 기둥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겠지. 예, 그거는 또 한전에다가 요청해서. 아니, 그래도 보통 이제 그 공사, 그런 전기 공사하는 업체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한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로 한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120. 또 뭐 임시전기, 그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거 설치하는 비용도 한 50 들어. 전기 공사 비용만 한 200 가까이 드는 거지. 그러네. 와. 그러니까 이것저것 쓸 데가 엄청 많아. 모르면은 이런 거를 다 비용 계산하지 않고, 예. 하게 되는 거야. 형님이 다음에 한 번 더 한다면 이런 거 다 포함시키겠지, 이제. 그렇지.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나중에 시설을 짓게 되면 형님한테 물어보면 다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근데 다 이게 신청하면 돈만 있으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10일, 20일 뭐 이렇게 계속 걸리니까 나는 계획에 넣지 않았던 이 기간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막, 적어도 기본적으로 20일 해버리니까 막 한 달, 두 달 막 지연되는 건 기본이 안 되니까. 그렇지. 건축도 보면은 보름 정도면 그 허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예. 보름이 무슨 뭔 소리야. 나 한 10일 정도 걸렸어. 그 관할 군청 건축가에 서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나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 그 건축사가 실수해서 건물 용도를 군뱅이 사육사인데 귀뚜라미 사육사라고 한다. 내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당신 군뱅이 사육사 짓는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건축 허가 사항이 귀뚜라미라고 써있냐. 안 돼. 그런 거야. 아니 뭐 똑같은 곤충인데 뭐 이걸 키우든 저걸 키우든 뭔 상관이야.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은행에서는 그걸 따지더라고. 은행은 서류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져야. 그래서 신고 원래는 그래서 20일 만에 나왔는데 그거 다시 바꾸느라고 또 20일 걸린 거야. 졸라 짠나더라고. 그래서 건축사가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라서 내가 뭐라고는 안 했는데 그런 딜레이도 있더라 이거야. 그 미세한 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겠네.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귀뚜라미를 키우든 군뱅이를 키우든 벌레를 키우는 건 똑같은데 그 용도가 뭐 얼마나 차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지랄이야. 필요 없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지만 은행에서는 그냥 그 글자 하나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소를 키운다고 해놓고서는 곤충이라고 나왔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지. 당연히 상식으로 봐도. 그러죠. 그거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근데 이게 진짜 참 사소한 거 하나가 사람을 20일씩 막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더라 이거야.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나는 처음에 그 학사 농업인으로 1월 달에 선정이 됐거든.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그러면 바로 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올해 1월 달에 나왔는데 돈을 받는데 바로 신청을 한다고 해도 한 달이 걸려. 기본. 바로 은행에 신청을 해도.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내가 학사농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청 측에서 대출 업무를 맡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선정됐을 뿐 대출까지 다 내 발로 또 뛰어야 돼. 맞아. 그래서 그 은행에서 대출 나오는 게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경우는 재산도 없고 현금도 없기 때문에 농심보라는 데에서 보증을 서줘야지 그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학사농에 선정만 되면은 바로 대출까지 될 줄 알았는데 농심보랑 또 꼈어. 머리 아프게. 이것도 뭐야 이거 도대체. 그 농심보에서 내가 보증을 서주겠어 하는데 졸라게 오래 걸렸어. 20일이 넘게 걸렸어. 원래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한 일주일이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근데 뭐 나중에 변명 듣기로는 자기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몰려가지고 좀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농심보에서 보증을 안 서주면 대출이 안 돼. 내 재산으로 담보 제출밖에 안 돼.
학산으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대출 되는 게 아니네. 농심부에서 보증을 서주든 자기 담보 재산이 있든 네. 그 담보 재산도 보면은 1억 3천 정도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3억 정도 재산이 있어야 돼. 와, 대략 몇 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70%가 기본이고 네. 70%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이 인간이 뭐 돈 못 갚아서 경매 처분하게 되면 생기는 비용들, 네. 경매 처분하면은 원래 그 시가에서부터 훨씬 떨어지잖아. 네. 그런 거 다 감안하면은 실제 그 재산의 어떤 시가보다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떨어져, 담보 비율은. 이렇게 내가 1억짜리 뭔가 담보할 게 있는데, 시가가 1억이다. 네, 1억짜리 있는데, 이제 일단 은행 측에서는 공시가로 측정을 할 거고, 이제 공시가인데, 얘를 또 이제 만약이라도 이제 뭐라 그러죠? 넘기는 걸 뭐라 그러죠? 아까. 경매.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공시가가 당연히 떨어질 테니까, 그거까지 다 감안해서, 내 뭔가 재산은 1억인데, 은행에서 보증해준 것은 그 중에 300 정도나 보증해준 거야. 아니. 5천이나 절반에서 2분의 1, 네. 3분의 1. 1억이면은 대략 3천. 그 정도밖에 안 돼. 네. 예를 들면 그 아파트에 담보가 껴있다, 아니 그 대출이 껴있다. 네. 그러면 훨씬 뚝 떨어지지. 그러죠. 그러니까 아파트 그 대출까지 제외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네. 근데 이제 공시지가를 참고하긴 하는데 네. 그 담보가의 그 담보 재산 가치는 감정 평가를 하긴 해. 시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하긴 해. 공시지가는 훨씬 적으니까 당연히.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처음에 은행가 이거 학사농 선정할 때 네. 신용조사서라는 걸 떼오라고 그래. 네. 신용조사서. 네. 그러면 그 지침 문서에 보면은 얼마까지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출 가능 액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냐. 그 금액을 쳐주는 거야. 네. 학산업인 그 금액을.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갔더니 이제 나는 부인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네. 아버지 명의지만 실제로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있거든. 네. 그걸로 해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1억 2천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했거든. 근데 나중에 실제 대출하려고 보니까 은행에서 대충 떼준 거야.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대출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은 3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 왜냐면 나 은행에 대출이 3천만 원 그 아파트 대출이 3천만 원 껴있었거든. 네. 그거만 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거를 면밀하게 안 떼주고, 네. 대충 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 되니까, 한 1억 2천 정도 대출이 되겠습니다라고 떼준 거야. 그리고 네. 그걸 보고서 그 학사농업인 선정될 때 내가 신청한 1억 3천을, 네.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야. 네.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그런 거야. 은행에다가 꼼꼼하게 물어봐야 돼. 아하. 왜냐면은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일반 대출을 했거든. 네. 일반 대출을 하려고 그 내 소유의 논에다가 그 대출 신청해봤거든. 네. 근데 그 시가 한 10만 원, 평당 10만 원도 돼. 네. 근데 실제로 인정 비율은 얼마 안 되더라고. 1,200만 원 받았어. 그게 시가로 따지면 그게 700평이라도 되니까 7천만 원이거든. 네. 그 땅이. 네. 근데 은행에서 담보 인정 비율은 1,200만 원 나왔어 나. 그거 담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담보대출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은행에서 처음에 신용조사서를 떼줄 때 대충 떼준 거야. 네. 만약에 내가 담보대출이 그 농심부 대출이 안 되고, 네. 결과적으로 담보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네. 나는 한 3천만 원밖에 대출을 못 받았을 거야. 1억 3천만 원 선정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신용조사서 뗄 때도 아주 꼼꼼하게 떼야 돼. 네네. 그래서 나중에 내 계획이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 됐구나. 1억 3천 원 철석같이 나오겠구나. 라고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돈이 안 나오게 되면 완전히 좆되는 거야. X 되는 거야. 이미 좆해놓고는 X. 그래서
진짜 함정이 많더라. 그나마 다행히도 농심보라는 데가 있어서 대출이 가능했네. 근데 또 농심보에서는 내가 군뱅이를 키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왜 군뱅이라서 안 된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곤충 사업하는 사람들 상대로 네. 보증을 서준 적이 없다는, 전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야 장난 아니다. 예. 이거 이거 완전히 나가린데? 그지? 왜냐면은, 내가 그때까지 들인 비용이, 네. 설계비, 네. 설계비, 그다음에 땅도 미리 계약을 해놔서 계약금 네. 집어넣었다면 계약금 300 집어넣어놨고 네. 뭐 이래저래 막 쓴 돈이 엄청난데 예. 농심보에서 돈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보증이 와 이거 물론 그거 뭐 한 1,000만 원 되는 돈 포기할 수도 있지. 예.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것이. 그렇지. 너무 아깝잖아.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안 된다고 하길래 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처음에 은행에 가서는 은행 직원이 안 된다고 그랬어. 네. 은행 직원이 농심보에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은행 직원이 나한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농심보 네. 보증이. 네. 왜 안 되냐? 내가 학사농업인에 분명히 선정이 됐는데 아니 그게 학사농업인에 그거 선정될 때도 내가 군뱅이 키울 거다라고 말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당연하지. 헐. 그러니까 그러면 군청에서 아니 또는 도청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학사농업으로 선정했고 군뱅이 키우는 것에서 우리가 이미 선정 다 끝났다. 이제 그걸로는 핑계대지, 그걸로는 그거 제재하지 말아라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는 거네요? 그런 거 없어. 그 농심보와 기술센터와 은행이 뭐 협조 관계를 가지고 뭐 같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센터에서는 센터대로 사업계획 괜찮네 통과시켜 줄게. 네. 은행에서는 대충 신용조 써서 발급해 주고. 네. 은행에서 보니까 1억 2천 되려면 그래 네가 신청한 1억 3천 내가 땅 해줄게. 나는 그럼 다 된 줄 알잖아. 네.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또 농심보에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통화했나? 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는 걸로 됐어. 농심보에서. 그러면 농심보에서는 처음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렇지. 나중에- 내가 나는 절박하니까 네.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방법이 없겠냐고 읍소도 하고, 네. 하던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게 나온 게, 농사를 이미 짓고 있었던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곤충 사육에 관련돼서 업종을 추가했을 때 대출이 된다,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곤충 해보면 안 됐는데. 안 되는데. 다른 조항을 봐보니. 이게 다른 조항으로는 좀 될 수도 있어서 그 조항 결국은 찾아낸 거네. 그렇지. 내가 그냥 물고 늘어지니까 겨우 된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우리 흔히 말할 때 법이 귀에 귀면 귀걸이, 코에 귀면 코걸이라고 좀 이런 내용 좀 비슷한 거네요, 좀? 어찌 보자면.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완전히 이거는 그냥 넉넉히 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왜냐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왜 그런 규정이 있어요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네.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규정이라는데. 그래서, 근데 그 전에도 또 1시간 통화했었어, 농심보랑. 왜냐면, 내가 이제, 땅을 사야 되잖아. 네. 근데 땅을, 사육사의 부지를 살 때는, 네. 그 부지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줄 수 없다는 거야. 또 그런 게 또 어디 있어, 또. 그러니까, 사육사 짓는 건축비는 보증을 서줄 수 있는데, 네. 점심 뭘 먹고 건축사, 건물을 짓는 땅, 부지는 동시에 보증을 서줄 수가 없다는 거야, 또. 아이고, 머리 아프다. 듣는 내가 더 머리 아프네, 진짜. 그래서 땅 값이 4,500만 원인데, 내가 4,500만 원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담보대출, 일반 대출을 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4,500원을 아빠한테 다 달라고 그러는데, 아빠한테도 안 그래도 한 2천만 원 땡겼었는데, 또 달라고 그러면은 이건, 미안한 차원을 넘어서 아빠가 짜증낸단 말이야.
우리 아빠는 또 빚내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 예.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완전히. 형 머리 엄청 아팠겠네 지금까지. 난 예전에 좀 대충 들어서 근데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거 처음 듣거든요. 머리 진짜 아팠겠네. 그래서 또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서 농심부에 전화해서 농심부에서도 안 되는데 또 1시간 물고 늘어져가지고 또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대출이 나오게 됐지. 결론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안 된다 했지만 형님이 계속적으로 따져 묻고 형님이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잖아요. 그 다른 조항에서 찾아내서 그렇지. 하게끔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중요하네 이거 진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라고 빠지면 안 되겠네. 결국 또 다른 조항에서 또 도움 받을 곳이 있네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할 때는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진척된 것 같지만 네. 실제 과정은 일단 은행 가서 빠꾸 먹고 네.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되게 막 고뇌하고 네. 농심부에서 한번 전화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또 다시 전화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며칠에 걸쳐서 네. 상당히 괴로운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 집중력과 인내력이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거든요. 거기서 까딱 내가 다 X 같다. 안 해. 짜증난다. 잃어버렸으면 지금 나는 이제 뭐라고 있을지 모르겠지. 네, 저 직장 가고 있었겠지. 바로 그거야.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안내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내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 그 군청이라든가 또는 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자, 이걸 하려면은 이러한 부분이 다 발목을 잡을 테니 미리 좀 준비하세요라고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어쨌든 뭐 어떤 공공기관이든 은행이든 자기 어떤 기존에 하던 흔히 많이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만 빠삭하지. 네. 조금 특수한 사례나 이런 경우에는 규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네. 또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냥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는 경우도 그런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되는 것도 찾아보지도 않고 덜컥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네. 이런 경우들을 있으니까 졸라게 이제 그러니까 이 농촌 행정과 금융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고 또는 당하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네. 처음인 사람들은 일단 되겠지 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날려먹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먹는다는 거야. 많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은 1차적으로는 내가 자금 쪽으로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부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절차라든가 막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발생한 바람에 그 시간 지연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지. 자, 그러면 형님이 예상했던 금액에서 얼마가 지금 오버가 된 거죠? 대략? 내가 원래 진짜 처음 계획은 한 7천만 원 정도였어. 네. 그런데 여유 있게 하려고 1억 3천을 신청했고, 네. 근데 이 건축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네. 땅값까지 늘어나고, 네. 하다 보니까 최종 지금 내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진짜 아주 작은 10,000원 단위 지출까지 네. 다 상세하게 지금까지 쓴 거랑 앞으로 들어갈 것들을 계획한 게 1억 5천 정도. 7천 생각했다가 1억 5천으로 뻥튀기 되는 거네요. 일단은. 그런데 1억 3천 신청하고 또 안 나온 거야. 자, 그 시간도 잠깐만 정리. 시간도 처음에는 대략 이 정도면은 완공이 되겠지 했는데 늘어난 시간이 대략 또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원래 4월 말에 3월 말에 완공하는 게 목표. 1월 달에 선정이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 7월 중순에 준공되게 생겼어. 이제 짓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짓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또 마지막에 또 준공 기간이, 완공하고 나서, 예. 공사 끝내고 나서 준공 기간이 또 20일 걸리더만. 준공 허가. 준공 허가 나야지 되잖아. 준공 허가 나야 쓸 수가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7월 말이나 되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가 밀린 거야. 그러네요. 처음에 그 악산홍 선정도 12월 말에 된다고 그랬는데 1월 말인가 됐어. 발표가. 관공서에서 12월 말에 발표한다고 해놓고 1월 말에 발표한 거야. 그것도 또 시간 지연이 하나네 또. 그렇지. 나는 이제 12월 말에 되면은 사실 더 빨랐지. 2월에 나는 착공하려고 그랬어. 근데 착공이 6월이 착공했으니. 어쨌든 그랬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미리 알고 있으신 분들은 저 새끼들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디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분들은 그런 곳이 또 있었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이런 답답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그냥 잡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새로 귀농하거나 아니면 또 뭐 귀농하지 않았더라도 살면서 농사를 새롭게 지려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건 농사를 떠나서 뭔가 시설을 통해서 돈벌이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다 조용되는 거 이거는. 그렇지. 네. 그래서 보통 돈을 들여서 농사 짓는 경우가 많거든. 요새는 네. 또 스마트팜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돈 이빠이 드는 그런 형태의 농업들을 많이 권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스마트팜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스마트팜이라길래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 거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동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하우스인데 특정한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창이 열리고 닫히고 막 특정한 습도가 되면 막 그 습도 유지시켜주고 하는 그런 자동화 시설을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빌려 젊은 사람 중에 얼마나 돈이 있겠어 뭐 10억씩 버는 사람이 농촌에 가서 농사 짓겠어? 아유 그럴 리가 없어요. 그치. 기껏해 아파트 있거나 네. 뭐 좀 이렇게 벌어놓은 돈 1, 2억 정도 가지고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이겠지. 대부분이죠. 물론 나처럼 완전히 무일푼인 사람이 농사 짓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돈을 빌려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태반이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 대해서 네. 꼼꼼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시작하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한번 저희가 그 버섯 농장을 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야, 그분이 꽤 버섯 농장을 꽤 크다고 하자면 우리가 보기에는 꽤 컸어요. 근데 그 시설을 이 정도 시설이면은 국가라든가 이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지원 받았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 대답이 그냥 다 내가 지은 건데요. 자기 돈으로.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자기 돈으로 지은. 예, 그렇지 못한다면은 참 다시 한번 재생시켜서 자세히 듣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는 집행 단계인데 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빌리는 돈을 다 자기가 쓸 수가 없어. 빌리는 돈은 다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어. 은행에서 바로바로 거기 업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건축업자들한테 넘어가고 땅 주인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내가 내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아. 그러구나. 예를 들면 운영자금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어. 그 자금에 예를 들면 1억 3천 자금 신청하면 그 안에 시설자금, 운영자금 뭐 이렇게 있어. 네. 근데 또 운영자금은 시설이 완비가 돼야지 들어오는 돈이야. 시설을 짓는 동안에는 그 운영자금은 자기한테 들어오긴 하지만 네. 시설을 구축하는 동안 이것저것 돈을 쓰게 되잖아. 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 운영자금도 시설이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그 돈도 쓸 수가 없는데 나는 운영자금 신청도 안 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돈이면 뭐 1억 3천이면 1억 3천 뭐 한꺼번에 뭐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네. 근데 자금의 성격이 그렇게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런 표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용도, 실제 사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운영자금. 자, 운영 자금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 시설을 다 해놓고 네. 그 시설을 굴리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농자재들 있잖아 보통. 네. 나 같은 경우는 뭐 그 농사에서 종자라고 하는 게, 나는 곤충이니까 종충이란 말이야. 네. 뭐 종충을 구입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원습도기를 산다든지. 아니. 그건 또 틀려요? 그건 또 기자재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네.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뭐 발효를 위해서 미생물 제재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농자재 있잖아. 네. 농사 지을 때 뭐 비닐 깔고 하잖아. 그런 걸 네. 농자재라고 하잖아. 농기구 이런 거 사는 거, 그것도 네. 농자재야. 네. 어, 그게 운영 자금. 그런 건 운영자금이야. 근데 원습도기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필요한 거잖아요. 형님이 하는 데에는. 근데 뭐 그거는 기자재에 또 속해요 또? 기자재로 구매해서 시설 자금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 자금을 꼭 넣어야 돼. 나는 좀 이제 그 지침서에 써 있었거든. 시설 자금 얼마, 운영 자금 얼마 써라. 네. 그럼 나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해서 다 시설 자금으로 해놨어. 근데 그 돈은 한 푼도 나에게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더군.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게 결론적으로 이 대출이잖아요.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형님 통장에 찍히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 측에서 이제 각 시설을 한 업체에다가 이제 입금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이제 시설 업체에다가 은행 측에서 입금을 하려면은 형님이 또 뭔가 서류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야지 은행 측에서도 그 시설 그쪽에다가 이제 입금해 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겠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서류도 더럽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제 내가 이제 아까 자금 문제 얘기하면서 꼭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게 없잖아.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편법을 쓰려고 했던 거야. 네. 시설 자금을 뻥튀기해서 네. 건축 업체로 들어가게 하고, 네. 건축 업체가 나한테 나중에 돌려주는 걸로.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네. 무조건 부가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제 건축비가 6천인데 뭐 7천으로 뻥튀기해서 은행에 제출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나한테 돈이 들어올 수는 있지. 나중에 네. 건축업체 통해서. 네. 근데 거기에는 10%를 떼고 주기 때문에 네. 10% 이자를 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것도 이거 그렇게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네. 좀 뭐 일단 그런 생각이 좀,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돼.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은행한테 제출을 해야 돼, 무조건. 네. 그럼 여기서도 아까 형님이 잠깐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국 우리가 지원받긴 했지만 1% 이자 대출을 한 건데, 1% 대출이지, 나. 근데 부가세가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 대출이 아니라 거의 뭐 4% 대출이랑 마찬가지다라만 잠깐 했었거든, 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은행 통하지 않고 증빙서류 내지 않아도 되는, 뭐 그냥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한다. 네. 그럼 부가세는 떼거나 조금만 물고 네. 쇼부를 치는 경우가 많잖아. 네. 근데 은행에는 철저하게 부가세 영수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5년짜리 2%짜리 대출을 5년 상환하는 걸로 해서 네.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 10%를 5년으로 나눴을 때 매년 2%씩이니까 2% 플러스 2% 해서 4%다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10% 선이자를 내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네. 부가세를 물게 되면은. 나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계획서상에는 기자재 대금을 쓰고 뭐 기자재 목록 같이 썼거든? 네. 근데 나는 그 가격을 대충 알아보고 다 썼어, 그냥. 네. 근데 보니까 또 꼼꼼하게 알아보니까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네. 중고로 사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네. 막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일단 중고는 안 되고. 네. 중고는 은행에서 뭐 중고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사면 또 모르겠지만. 네. 또 그렇진 않거든. 개인 간 거래는 그렇지.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게 안 되니까. 그렇지. 네.
수행계산서가 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지, 그거는. 어, 부가세를 무는 거니까,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 싸게 살려는 것도 싸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예. 그 돈으로, 이 은행 돈으로 살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 은행 돈의 함정이 거기에 있어.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계획서 상의 그거를 대로 하려고 하면은 에이씨 X다 그냥 X. 차라리 자기 돈으로 값싸게 네, 이런 방법들을 구사하는 게 자기 돈만 있으면 훨씬 그러죠. 속 편하고 더 싸게 먹힌다. 예, 어찌 보자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지원책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하고 그 외적인 것은 최대한 내 돈으로 하는 게 차라리 편할 수도 있겠네요. 편하고 싸게 먹힌다. 예, 은행 이자가 1% 2%라고 결코 싼 게 아니다. 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근데 나처럼 돈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지. 아, 복잡해. 복잡하지? 예, 어제 또 짜증나는 일 있을 테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은행 이제 대출을 실행하려고 네, 건축 업체 쪽에 이제 건축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네. 은행에 돈을 보내야 돼. 네, 지금 50% 정도 공정이 진행이 돼서 50%만큼 돈을 이렇게 은행에서 입금해 주거든. 네, 근데 이제 그 은행에다가 대출을 실행하게 하려면 또 센터 가서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돼. 예, 근데 센터 가서 센터에서 원래 그래서 뭘 제출했냐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부가세 그 세금 계산서를 가져오래. 네. 그래서 나는 가져갔지. 예, 근데 갔더니 또 이게 예를 들면 5천만 원 공정률 50%의 대금이 5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500만 원만큼 부가세를 끊어가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센터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업체에서 그 5천만 원 실행한 거에 대해서 자재가 들어갈 거 아니냐. 예. 그 자재별로 부가세 영수증을 다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메, 거야. 오메야. 아니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나한테. 그냥 이게- 부가세 영수증 끊어오라고 그랬지. 오메, 이게 업체에서 어. 쇠 하나 들어갔다. 그럼 이 쇠에 대한 부가세. 그렇지. 뭐 플라스틱 하나 들어갔다. 그럼 플라스틱 한 부가세. 어. 오메. 또 그거 와서 엄청 싸웠다니까. 아우, 머리 아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또 업체에다가 또 센터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줄 수 없겠습니까? 이래봤더니 업체에서 또 졸라게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도 화내고, 나한테도 그거는 진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막 싸우다가 무슨 거래 명세서라는 또 서류가 있더라고. 예.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했어. 어, 근데 거래 명세서도 또 업체별로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업체에서 되게 짜증내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짓고 있는 그 업체에서도 그 이 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들에 대한 거래 명세표를 복사합을 형님한테 준 거네. 가져오라고 한 거야 센터에서. 아, 그래서 또 그 일주일 걸린다고 그래서 원래는 어제 실행하려고 그랬는데 예. 또 일주일 걸리게 생겼더라고. 별게 다 진짜. 아이고야, 친구다. 갔더니 나한테 안내 안 해줬냐, 안내 안 해주지 않았냐 그렇게 했더니 예.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당연한 게 어딨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세금만 내면 됐지 뭘 또 그런 걸 해오라고 막 나 신경질을 막 냈지. 세금 내는 것도 있지.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야지 결국 그렇게 처리되는데 자기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야. 되게 그 태도가 너무 황당하잖아. 예. 아니 본인들은 맨날 하니까 알겠지만 나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지 않냐. 그러네. 아니 그 되게 상식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야. 자기들이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수히 많은 서류를 뗐는데 예. 내가 떼오라면 내가 떼올지 않은 적이 있었냐. 예. 그렇게 안내만 해줬으면 그렇게 뗐을 텐데 짜증 났겠지만 물론. 예. 말도 안 해주고 부가세 끊어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라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 본인들의 상식이지 그거는. 우리 그냥 총 비용에 대한 부가세 생각하지. 어. 자재 하나하나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진짜 어제 또 짜증났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그 정신을 되게 완전히 흐트러뜨려. 예. 이게 진짜 빚내서 나중에 갚을 돈인데 예. 이자 조금 대신 물어준다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예.